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원의 신혜정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에서 지금 막 코로나 확진됐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다행히 저희 인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성이 나와서 마음 편하게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지금 진행 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법률 강좌를 하는데, 이 법률 강좌가 이제 뭐 최근에 쟁점되는 것들을 좀 설명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하반기 때 가장 큰 이슈가 법 개정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우리가 좀 변사 사업장 일이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노동자들이 다 손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요거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최근 이제 경사노위에서 근로자 대표와 관련해서 좀 합의를 한 내용이 있고요. 이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제 뭐 법에 반영되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맡은 부분이 집단적 그 노사관계 영역이다 보니 최근에 인단위원 타결하면서 좀 쟁점됐던 사항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한 번씩 이게 순서인 거고요.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노동조합법 관련한 개정 내용을 진행 상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 노동조합법 개정하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하면 어느 시점이 떠오르시나요? 머리 하얘신 분부터 이렇게, 우리 HP 위원장님 언제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딱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는 96년, 97년. 노동법 좀 이제 계약 저지 투쟁이 있었던 그때 그 시기가 떠오르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노동법이 따로따로 있었다가 그때 처음으로 합쳐졌거든요. 그때도 96년 12월에 지금 이제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97년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 법안이 폐지되고 이제 97년 3월 13일 날 다시 새로운 노동법이 이제 여야 합의로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전인자 임금을 지급 금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참부단일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 시행이 2001년도에 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마다 한 번씩 유예하다가 다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2010년 1월 2일 새벽인 거죠. 새벽에 날치기 통과가 또 한 번 발생했죠. 그때도 노동법이었고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그때 이제 전임자 임금을 지급 금지하는 대신에 타임오프가 도입이 됐고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대신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그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사실 오늘이 26일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제 고용노동 소위가 처음 이제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 노동조합법과 이 전태일 3법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9일이에요. 언론에 보시면 12월 30일 날
정식으로 이제 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안건 상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그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이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선거 전국이 돼서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올해인데 그 올해 그 이제 쟁점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가 들어가서 민주노총에서는 어제부터 뭐 파업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언론에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또 복수노조 허용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단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일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자 임금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재벌이나 이 사측의 요구인 거고, 우리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의 맞바꾸면서 각각의 독소조항을 엄청나게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 타임오프 시행의 효과가 지금도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타임오프를 만들었던 그 노동부 관료가 경제단체에 가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사업장 내에서 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약간 그 발목을 잡는 그런 것들을 너희한테 안겨준 거다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었습니다. 실제로 그 타임오프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시면 노동조합의 어떤 그 연합단체 여기에 진출하시는 분이 확 줄었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좀 위기를 맞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고, 더불어서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이 복수노조 그 교섭청구단이라가 만들어지면서는 새롭게 노동조합이 설립돼도 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가반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내에서 가반수가 되지 않으면 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세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면 왜 다시 노동조합법 개정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ILO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유엔 산하에 노사정 3자가 있는 노동자들 어쩌면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ILO 국제 근데 이 ILO에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98년도에 저 ILO가 기본 협약, 그러니까 펀더멘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기본 협약 8가지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이 8가지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 숫자예요. 지금 한 이제 이거죠? 네, 여기 이제 비준한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현재 한 190개 정도 나라가 이제 187개국인가요? 가입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비준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그 다음에 아동 노동 금지, 그 다음에 차별 철폐, 요 4개가 큰 기본 협약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밑에 아동 협약과 차별 철폐 조항은 좀 비준을 한 상황이고, 책에 보시면 이 결사의 자유 87호, 98호 기본 협약과 강제 노동 29호, 105호 조항을 저희가 이제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LO에서는 너희 왜 가입 안 하냐, 다 가입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게 문재인 정권은 그 촛불혁명이 만든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도에 그 2.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겠다라는 것을 사업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년이 100주년이었어요. ILO. 그래서 그때 아마 선물로 가입하지 않겠, 비준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저 한EU FTA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저 네 가지, 저게 다 기본 협약의 내용이에요. 저 네 가지를 반드시 비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FTA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인권에 대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을 하는 나라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해서 저런 비용을 사회적으로 소요하지 않고 물건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생산비가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EU FTA 가입해 있는 나라들이 먼저 우리가 저걸 비준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저거 정부가 이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비준해야 되고 저기 조건, 선별 조건 니네가 약속했으니까 이행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러이러이런 것들이 얘네가 지키지 않고 있어 라고 이제 의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쟤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가에.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기본 협약이기 때문에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이슈로는 그 한EU FTA의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준하지 않으면 저기 뭐 소송의 당사자는 사용자 단체도 되고 구조자 단체도 되고 그냥 회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거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그뭐 론스타가 하듯이 소부 제기를 할 수 있으니 당장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좀 살펴보실 것은 국가에서 기본 기준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노동계가 엄청 반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결사의 자유 87조 98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87호는 그런 거예요. 저희 정교조가 해산됐잖아요. 설립신고 해산 처리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자가 결사를 하는데 누군가와 힘을 합치고 단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어떤 뭐 사전 허가, 심의 이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적어도 그 가입 대상을 노동자의 규약이 결정할 것이지 누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행정기관 이런 걸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주요된 내용이고요. 98호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그것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섭을 하고, 이건 노사 자율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교섭청산이나 이런 걸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특히 종부 선택 자유가 있잖아요. 그 영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105조에서 강제노동은 우리나라가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업을 하면 일단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근데 이런 요건을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때부터는 뭐 정당회기로 가서 파업이 아닌 걸로 간주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서 단결했고, 그 단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력을 갖추기 위해서 파업하고 쟁의 행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뭐 징역 보내고 이거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라는
뭐 이게 비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요거 중에서 이 파업 관련한 것은 빼고 105호는 빼고 이 앞에 거 3개를 그나마 좀 풀어서 비준을 좀 우선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앞에 87호, 98호는 노조법 개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29호 강제노동에서 병역회피, 병역 대체 근무 요거는 병역법에서 별도로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강제노동 105호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조법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그거를 바꿔야지 비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런 논의 쪽에서 정부가 지금 그동안 좀 어떻게 해왔었냐면, 사실은 17년도에 국정계획에 놓은 다음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경사노위 안에 노사관계 제도 간행 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위원회에 이제 뭐 경총에서 선출한 공익위원, 이 노총에서 선출한 공익위원이 준의에 들어갔고 각 그 뭐 당사자들이 들어갔지만 전체 그 노측 사측에서 들어온 사람들과는 합의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나마 공익위원들이 만들어서 일정 정도 합의를 본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에서 18년도, 19년도 초까지 한 2차례 정도 노조법 개정안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 권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때 정부안이 한번 제출이 됐었고, 근데 국회가 폐기되면은 자동 폐기예요. 아니, 그러다가 올해 6월 30일 날 다시 정부안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한 이제 페이지까지 보면은 한 8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그 ILO 권고와 같이 일단 가입 대상에서 기업별이라 하더라도 이미 판례도 선별노조에서는 다 가입이 가능한데 실업자나 해고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 87호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에 위반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지금 ILO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사용자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노동조합원을 그걸 못하게 하느냐. 지금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간부는 조합원 중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은 기업별 노조일 경우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정도 푸는 대신에 정부안은 뭐냐면 선별노조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규칙, 노사간 합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독소 조항을 좀 반영하려고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조사고,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서는 적어도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그건 노사 자율의 막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명시적인 요구는 좀 삭제를 하고, 다만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로 하겠다. 이런 안들이 조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청구단이랑 관련해서도 국제사회는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건데, 이번에 정부 안에서는 개별 교섭할 때도 차별하지 않도록 요거를 내용을 좀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교섭 방식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단체별 의무기간은 현재 2년인데 3년으로 좀 넓히자. 그리고 쟁의행위 할 때는 일부든 전부든 사업장 점거하는 방식을 좀 금지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지금 대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7번, 8번 그리고 단연 유효기간, 그 다음에 쟁의행위 점거 금지, 이거는 국제사회의 ILO의 요구와 부합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입법 발의를 하면서 경총의 요구를 담아두는 거예요. 이 안에.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런 쟁점인데 사실은